오히려 이제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원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서 배출량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수소에 95억 달러 투자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국내에는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11월 15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도가 많았는데 이 서명했던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안 다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서명했던 내용이 시작이 돼서 돈이 투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슈니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5일 청정수소의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95억 달러, 약 11조 3,877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투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서명한 초당적 인프라 법안 근거로 5년간 청정수소의 인프라 마련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따라서 실행을 한 겁니다. 미 행정부는 운송 및 산업 부문의 청정수소 허브 개발하는데 80억 달러, 9조 5,872억 원가량, 물 전기분해 청정수소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1조 1,984억 원가량, 수소 생산 및 재활용 기술 연구 개발에 5억 달러, 5,992억 원가량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가 이제 cold red다. 우리 미국에 we have no time to waste. 낭비할 시간이 없다. That's why today. 그래서 오늘이다. My administration, 나의 행정부가 is announcing a new actions.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는 이유가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니까 오늘 당장 이렇게 발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That will reduce emissions across the industrial sector. 배출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산업 부문별로. And create good pay. 임금도 좋게 하고 좋은 일자리, union jobs,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발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성명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명에서 미국은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3분의 1이 발생한다. 산업부문에서 원래 배출량이 많죠. 그래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겠다. 원래 에너지는 효율화와 전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화는 적게 쓰고 히트펌프나 여러가지 설비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게 하는 게 이제 효율화고요. 근데 효율화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발전과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이 있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효율화는 중요하지만 한계는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이런 부분도 관련된 정책이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전환.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됐던 이런 석탄이나 석유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원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서 배출량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무관청의 에너지부라고 하는데요. 초당적 인프라 법안, 당을 초월해서 인프라를 만들자 하는 이런 법안인데, 청정수소의 인프라 마련에 95억 달러를 투입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정수소 허브 개발, 수전의 청정수소 프로그램, 이제 수소 생산 및 재활용 R&D 투자된다고 합니다. 청정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역별로 이런 허브, 뭐 무역 허브라고도 하죠. 이렇게 모이는 곳, 그런 청정수소 생산하는 사람이랑 또 소비자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 허브 통해서 그 네트워크, 예를 들어 뭐 산악연, 뭐 실리콘밸리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러면 가까우니까 서로 간에 피드백이라든지 주고받는 것들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빨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허브를 만들겠다. 허브를 통해서 청정수소의 생산, 처리, 그리고 운반도 당연히 가까우니까 비용이 덜 들겠죠. 운송 부분도 배출량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달, 저장 및 최종 사용을 앞당기고, 사용도 가까운 데서 끌었으면 되니까 효율성도 높아지고 금방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과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석유, 화학 이런 정유소 가까운 데다 져가지고 나오는 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오히려 재활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뭔가 되는, 다른 산업 간에도. 그래서 일단 뭉칠 수 있는 이런 허브를 좀 만든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허브에 일할 사람들,
그 지역민들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0억 달러는 이제 수전의 청정수소,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나오게 하는 건데, 그 전기분해할 때 나오는 그 전기를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수소를 의미하니까요, 그런 청정수소 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쓰냐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졌죠. 지금 일단 태양광이 가장 규모가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태양광이 성장하다가 결국에 풍력으로 갔다가, 특히나 이제 풍력도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있는데, 해상 풍력이 가장 좀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그 다음에 육상 풍력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갈 텐데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왜 1순위가 아니냐면, 아무래도 간헐성이라 그러죠. 해가 비칠 때랑 안 비칠 때랑 전력 수급이 이제 일정치가 않은 부분이 사실 단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유식 해상 풍력, 바다에 띄워놓고 이렇게 그 풍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들도 저희 임팩트온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부 주무관청인데, 그런 수소 생산과 공급 연구하고 R&D 상용화하겠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많이 다뤘었죠. R&D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특히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산업부도 그렇고 R&D 투자에 비용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과 재활용 기술 연구 개발, 말씀드렸던 부분에 돈이 투자가 되는데, 기술 개발 통해서 생산 공정이 사용되는 장비를 국산화하고, 국산화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소를 재활용해서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좀 싸게, 지금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가격을 떨어뜨려서 저렴하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생산하겠다, 기술을 통해서 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수소를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청정수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그 성명서를 보면은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설명드릴 이 바이클린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건축자재 관련해서 된 것도 있고, CCUS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명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이클린 태스크포스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미국 백악관이 바이클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태스크포스가. 여기에는 에너지부도 들어가고 교통부도 들어가고 이제 부동산 쪽도 들어가고, 각 분야마다 관련 부처들이 함께 들어와서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포스입니다. 바이클린은 그 우리나라의 제로 에너지 빌딩 이라고 하죠.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한 건물이자,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을 달던지 그런 식으로 어떤 탄소를 덜 배출하는, 그리고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건물 만드는 건 두 가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는 신축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잘 짓는 거랑, 두 번째는 기축 건물, 노후된 건물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둘 다 리모델링을 하건 뭘 하건 건축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건축자재를 조달할 때 그 건축자재 자체도 저탄소를 사용해야 온실가스 배출이 결국에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저탄소 건축자재를 조달한다,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고, 개인 소유 빌딩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실행이 된 것이고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6,500억 달러, 약 778조 원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가 최대의 구매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우리가 돈을 풀어서 사겠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 될 거니까 많이들 민간에서 들어와라,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5%를 줄일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시면은 정부기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데, 환경특성심의회 그리고 국내기후정책실이 저탄소 자재를 취급하는 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린스틸, 철강 같은 경우에 녹색 철강 요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것도, 이제 시멘트 이런 부분에서 그린 시멘트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이런 건축 자재를 연방정부가 조달할 때 환경 친화적인 자재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전망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은 건설이 전 세계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산업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뭐 철강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시멘트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은 건축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전 세계 에너지와 관련해서 배출되는 양의 거의 40%다. 그 중에 11%가 건축 자재를 만들 때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건물 자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크지만은 건물을 지을 때 생산되는 그런 온실가스도 크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공급 늘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 외에도 뭐 HDC의 사례도 그렇지만 중대재해 처벌도 그렇고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바이클린 정책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주정부 조달청이 3년마다 법령에 위배되는 장애 요소를 파악해서 주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클린이 공개, 표준, 인센티브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굉장히 이 정보 공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는 형태로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측정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급망에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저탄소 제품을 일반 소비자와 공공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표준은 GWP, 지구온난화지수,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제품의 GWP를 또 혹은 건축자재의 GWP를 측정해서 저탄소 제품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배출 제한에 대한 표준 수치는 지금 낮아질 수도 있고 기후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는 사실 중요하죠. 여기에 참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시장의 힘을 통해서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초기 비용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실천을 지원하거나 높은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지원이나 기술, 훈련 지원, R&D, 정부 조달 입찰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미국 정부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 건설 부분에서 최근 HDC 산업개발도 그렇고 이런 인권 문제, ESG 중에 소셜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안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제로 에너지 빌딩, 그리고 그 안에 건물에는 난방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해서 난방기구를 바꾸는 히트펌프를 도입하는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으니까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